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OGTV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예, 오늘 아주 멋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아주 그냥 조용한 톤에 차분하게 20분 동안을 쫙 끌고 가시는 멋진 발표를 해주신 우리 회사 이름은 세븐픽처스인데 넷플 연가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전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넷플 연가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전희재라고 하고요. 저는 카메라 뭐 저희들 보면서 넷플 연가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전희재라고 하고 세븐픽처스라는 이름은 매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좀 영화처럼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로 세븐픽처스라는 의미이고, 넷플 연가는 이제 혼자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 이제 넷플릭스가 사실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방식 혹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넷플 연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넷플은 넷플릭스에서 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 따르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맞습니다. 약간 좀 긴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넷플릭스 보는, 저희가 영화 중에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맞아요. 그 영화 이름이 전 좋아가지고 그래서 넷플릭스 보는 날이면 연희동에 가야 한다를 줄여서 넷플 연가. 연희동에 가야 된다. 연희동에 가야 된다. 저희 집이 연희동에 있어서. 뭐 하필이면 연희동에 역삼동도 좋은데. 네, 제가 연희동에 살고 넷플 있어서. 역가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희 됐죠. 욕 같아서. 연가를 가야죠. 오늘 좋았어요. 아주. 자, 오늘 시작이 아주 좋아요. 넷플 역가. 역가는 괜찮아요. 사실 본 서비스는 저희 그 본 방송 올라가기 전에 IR 피치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도 뭐 이 서비스 뭐 간단하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쯤이었고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사이트 구축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어떻게 해봤는지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 집에서 혼자 보다가 이거 보고 영화 보고 영화의 완성은 사실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보게 된 거죠. 옛날 같으면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이제는 집에서 혼자 보고 끝이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집에서 혼자 볼 수밖에 없고. 더 심한 게 있었고, 이걸 저뿐만 아니고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 느낄 거고, 내가 사는 원룸에 다들 살 거고,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지? 퇴근 후에 되게 우울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던 차에 그때 아까 이야기하셨던 뭐 트레바리라든지 아니면 되게 다양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되게 좋은 가치를 평가받고 그때 하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예전에 딱 10년 전만 해도 사람을 만나는데 누가 돈을 쓰냐가 좀 흔한 분위기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점점 엄청 한 번 만나는데 5만 원, 많으면 4번 만나는데 20만 원 이상을 쓰면서 사람들이 연결되는 시대가 됐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 독서 모임도 있고, 그리고 트래버리가 약간 강남에서 많이 했잖아요.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좀 느낌이 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파이낸스를 전공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많이 봤었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 하면서 좀 다른 세계를 봤었거든요. 사람 사는 모습도 진짜 이렇게 재밌구나. 이게 조금 더 뭐가 더 낫다가 아니고 그냥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걸 봤을 때 더 즐거웠는데, 사는 게 그냥 25세 이상이 돼서도 더 다양한 뭐 연극 동아리를 들 수도 있고, 독서 모임뿐만 아니고 뭐 연극 동아리 아니면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아는 동아리, 뭐 그림 같이 글쓰기, 더 많은 주제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강남 감성 말고 강북 감성으로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자, 대표님 뭐 간단히 말씀해 드렸는데 좀 길긴 그러니까 했지만 더 질문이 많아짐. 일단 강남 감성과 강북 감성을 구별하셨어요.
예, 다르죠. 예, 자,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 차치 얘기하고. 자, 그래서 네. 처음 시작한 것은, 네, 네. 예, 처음은 그래서 대체 어떤 모임인 거예요? 처음에 모임을 처음에는 그냥 연극 연출하는 분을 호스트로 모셔가지고 창작자들 창작 공간, 허름한 되게 목욕탕 무너지는 약간 아현동에 행화탕이란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넷플릭스의 연극과 비슷한 장르를 블랙미러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 보고 만나서 얘기했었죠. 그게 첫 모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만남을 한 이후에 네. 어떻게 하면은 뭔가 서비스적으로 네. 예, 그거를 확장해서 네. 예, 그 시도한 것들은 어떤 거예요? 서비스적으로 했다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름아름으로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네. 예, 근데 아름아름으로 한 게 그걸 벗어나서 네. 뭔가 그 디지털 뭐 마케팅을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모임으로 하게 된 뭐 그거는 뭐였어요? 그리고 몇 개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에 사실은 그렇게 한 개 모임을 했던 게 2019년도 정도였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그래서 이거 되네? 재밌다. 되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MVP 형태죠. 그거 한 7, 8개월 동안 정도 하니까 재밌어서 그냥 서비스 준비했죠. 2019년 11월 정도부터 3개월 정도. 그래서 다 준비해놨어요. 제가 생각했던 뭐 글쓰기, 뭐 그림 그리기, 뭐 술, 연기 같이 하기, 뭐 다 준비해서 오픈했는데 코로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모객 안 될 거, 그래서 이제 시작함과 동시에 망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그냥 다 모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모임의 뭐 최소 인원이나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중에서 연결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그때는 엄청 많았거든요. 저희 전에도. 근데 그때가 뭐 예를 들면 네, 뭐 트레바리나 네. 그때 아까 이야기하셨던 뭐 크리에이터 클럽 같은 곳이나 취향관이나 뭐 그 외 취향관 네. 네. 그렇게 이제 20만 원에서 40만 원 언더의 모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보편적으로 그냥 20만 원 정도를 평균가로 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3개월에 한 4번 정도? 네, 3개월이나 4개월에 4번 정도. 그래서 형태적인 실험을 저희가 많이 하고 싶진 않았고 그냥 주제적인 실험을 처음에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현대적인 실험. 형태적인 실험. 네, 서비스 형태적인 실험.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아까 이야기했던 뭐 가격을 더 낮춘다거나 뭐 횟수를 다르게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형태적으로는 그 전에 되게 많은 서비스에서 실험을 다 해놨으니까 굳이 거기서 리스크를 얻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고 카테고리적인 실험만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태가 다른 플랫폼 그 전에 있는 많은 플랫폼들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트레바리처럼 네 번을 하고 비용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크리에이트 클럽이나 아까 말한 취향관이나도 비슷비슷한가요? 네,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적인 실험들을 굳이 우리도 인원도 작은데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 없다고 봤고요. 대신에 확장성이 가능한 주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컨텐츠적으로 더 고객들한테 인지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살아남으면 분명히 이제 고객 경험상에서는 이제 카테고리가 주는 경험이 애초에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태적으로는 비슷해도. 그러면 그때부터 나름의 게임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큰 플랫폼이랑 저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선택지가 되더라고요. 요즘엔 넷플 연가 갈까 어디 갈까 이 정도.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넷플 연가를 갈까? 트레바리 갈까?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남았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자금과 인원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건 되게 좋은 진입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면서 봤던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끊게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자, 지금
그 10분의 1 되는 적은 인력과 돈으로. 네. 자, 그러면 그 10분의 1이 얼마인지 조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트레바리가 코로나 직전에 투자를 마지막에 40억 받았으니까 총 90억 투자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한 1억 정도로 시작해서 네, 그냥 원래 인원수도 적고 네, 저희가 인원수는 저희 팀들끼리 저희는 4명 지금 4명 그때 2명이었어요. 그때 2명이었고 네, 그래서 10배도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저희 팀의 나름의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고객 입장에서 느끼는 경험은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데서 계속 돈을 주고 받는다면 그 방식들을 계속 세밀하게 서비스화 시켜가는 것들은 조금 더 가벼운 저희 팀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이죠. 네. 네. 아, 예, 예, 그러면 이게 뭐 트레바리 같은 경우는 뭐 클럽장이나 뭐 이런 파트너 시스템이나 그리고 뭐 참석하려 그러면은 뭐 저기 3일 전까지 독후감을 어느 분량 이상 써내야 되고 그리고 그 실제 모임에서는 그 딱 뭐 중간에 쉬는 시간 두고 뭐 초반에 진행하는 시간이 뭐 1시간 반, 뭐 뒤에 1시간 하면서 이렇게 되게 시스템화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도 이제 트레바리도 쫄때 출연하고 그랬지만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뭐 사람의 어떤 모임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지적 욕구도 있어서 또 책을 또 안 읽는 시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책을 읽게 만들고 이런 게 부합되면 되겠다 싶었고 저도 이제 모임에 가보면 독후감도 이렇게 강제로 쓸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모임 참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뭔가 서비스를 낙인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그 결국은 그 뭐 독후감이라든지 시스템이 작용을 했는데 넷플 연간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뭐 클럽 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기 전에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시간 제한은 어떻게 두는 건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실 제가 트레바리라는 서비스나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제가 커뮤니티를 할 때 첫 번째 서비스적으로 봤던 거는 균일하게 계속 언제 어디서든지 열려도 좋은 20만 원씩 내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 올 때도 아까 독후감 같은 것들도 되게 좋은 요소지만 저희도 보고 오거나 그 주제에 대해서 모임장이 참여하기 전에 저희 사이트에서 2개에서 3개 정도 질문이나 과제를 제출하게 해요. 근데 그 형태가 독후감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대화의 기본이 되는 준비들을 기본적으로 하게 오고 저희가 막 그런 걸 필수로 하진 않지만 대부분 질문에 대한 한 글자 이상은 답을 해야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일단 왔을 때 저희 카테고리가 되게 많은데 그 카테고리마다 저희는 좀 포메타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베이킹을 하거나 쿠킹 모임을 같이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왔을 때도 같이 보고 온 대화나 아이스 브레이킹 방식들이 저희도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나면은 요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요리를 시작하면서 같이 좀 익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 주제마다 조금 최적화된 방식으로. 장소는 섭외는 어떻게 해요? 이게 요리하는 장소랑 그냥 단순하게 모임하는 장소랑은 또 다르잖아요. 오히려 그런 요즘에 그 단기 렌탈 플랫폼들이 단기 장소 렌탈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업하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최적화된 타임 렌트를 해줄 수 있는 공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굳이 큰 공간들을 얻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12명 혹은 14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서울에 너무 많고 그 공간들을 한 군데 찝어서 정기적으로 렌탈하는 대신에 벌크로 이제 할인을 받는 거죠. 파트너 공간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적은 비용으로 좋은 공간들을 파트로 렌트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임, 어떻게 모임장은 어떻게 직접 뭐 면접이나 뭐 미팅 형식을 통해서 모임장을 선정하나요? 어떻게 선정하죠? 처음에는 사실은 시작할 때 커뮤니티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 제가 창작자들이나 연극하는 사람들 뭐 등등 되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 소개를 많이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일들이 헛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좀 많이 좋은 사람들을 유명하고 좋은 사람들을 섭외를 많이 했었고 그런 분들이 계속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되게 많이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모임장들이 하면서 계속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모임장 수준이 되게 좋은 편이죠. 회사에서 검증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누군가를 추천할 때는 별로인 분을 추천을 하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때까지 추천을 전부 다 받았으니까 자신이 추천 베이스로 하니까 사실 별 검증할 필요도 없이 물론 꼭 한번 다 만나긴 했지만 대부분 좋은 분이어서 그게 문제가 없었고요. 대부분. 그리고 오픈리하게 받게 됐을 때는 줌으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모임장의 기준이 있어요. 진행을 할 때는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안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잘 연결될 수 있게 하거나 경청을 하거나 모더레이팅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내부의 기준을 가지고 줌으로 한 2번 정도 뵙고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원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페이가 원래 저희가 드리는 기준은 알고 계시지만 낮게 받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모임 진행이 잘 되면은 저희가 계속 단계별로 페이를 높여드려서 계속 커뮤니티를 크게 만드실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구하시는 게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제에 제한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자 이제 단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어떤 주제를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회사가 지금 있는 네 분이 이제 정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양면 플랫폼이냐? 네. 그냥 지금 현재는 일방적인 거죠. 계속 그거를 네. 그 누가 와서 우리가 이런 주제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강사가 맞을 것 같아. 우선은 첫 번째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사실 홍 대표님이 우리 이유입니다. 아니 오랜만에 하신다고 거의 한 달 만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진행을 어떻게 저를 그러니까 저 얼굴을 보고 있다가 홍 대표님 죄송합니다. 예. 어느 분이 화냈는지 지금 본 거예요? 예. 자, 예.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 그 특별히 그 강사 또 강사라고 할까 뭐 진행자라고 할까 이분을 저희도 이제 보통은 그 컨텐츠 전문가 모임장하고 일반인 모임장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컨텐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예를 들어 뭐 금융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뭔가 그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진행 능력, 모더레이팅 능력 그리고 세 번째 그 두 가지를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평가 같은 걸 하세요? 네, 저희가 첫 모임 끝나고 나면은 일괄적으로 그 피드백을 부드럽게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크리에이터들한테 전달하는 방식도 되게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사람이고 12명을 진행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좋은 피드백과 좀 고쳐줬으면 하는 것들을 처음 모임이 끝나면 잘 전달드리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끝나고도 2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모임이 좋은 건 모임장 역량이 아니고 12명이 됐고 이게 커뮤니티잖아요. 저희는 10명 중에 3명이 괜찮은 사람이 그 모임을 리드하면 그 모임이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모임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소개만 해도. 그래서 첫 모임에 저희가 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첫 모임에 저희는 아이스 브레이킹 방법부터 처음에 가장 반에 가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 가면은 그 반에 말 잘하고 더 리더십 있는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1시간만 얘기해도. 네. 그분이 모임지기라는 반장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활발한 사람은 번개돌이라고 해서 첫 모임이 끝나면 번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적으로 첫 모임이 활기차졌을 때 멤버들의 주도로 활기차졌을 때 이 모임의 완주율도 되게 높아지고 좋은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럼 모임장님은 되게 부드럽게 살짝 전문성을 조금만 보여줘도 뭔가 더 멤버들은 만족감을 느끼죠. 예, 나름 체계가 있는 거네요. 그러한 체계에 대한 설계나 어떤 우리 가이드북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모임장이 선발이 되면 첫 번째로 저희가 줌으로 첫 모임 전에 OT를 진행을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나 위험 요소에 대한 교육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없던 플랫폼이잖아요. 익숙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크리에이터 분들도 놀라곤 하거든요. 내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술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게 서비스 만족이 돼?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강의가 아니라고 그냥 조금 더 사람들하고 진짜 좀 진지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들이 서비스의 우리의 본질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 달라고 진행을 하죠. 제가 네. 여기까지만 질문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모임을 할 때는 회사에 누군가가 그 모임을 참석하거나 이렇게 관찰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나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생활직이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진행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에서 그 첫 OT가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까지는 처음 시작하고 15분까지는 봐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직접 오프라인에? 네, 오프라인에 한 분이 파트타임으로 네. 가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모임에 오는 분들, 참석자들 네. 뭐 저기 뭐 특성들이 어때요? 뭐 연령대라든지 성비라든지 네. 나이 같은 그런 것들 네, 어때요? 지역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 질문들도 저희가 이 서비스하면서 네.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여성분들이 75% 정도 되고 저희가 만드는 사람이 이제 20, 30대여서 그런지 25세에서 35세가 70%가 넘어요. 7, 8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10대 후반부터 거의 40대 후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는 분들도 많이 오시긴 오세요. 오셔가지고 되게 이야기하지만 주로 25에서 35세, 여성이 75%. 직업은 너무 다양한데 저희가 많이 본 걸로는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오고요. 그리고 뭐 아까 보셨겠지만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투자사 하시는 분들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오세요. 웹툰 작가,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 뭐 아니면 나 대학생, 되게 직업군은 네,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그 라이브 되는 게임이란다. 라이브 되는 모임 수는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시즌별로? 시즌별로 그러니까 그 개설되는 모임은 저희가 3개월 기준으로 지금은 120개 정도 120개 정도? 네, 그러면은 그게 소모임하고 이벤트까지 합하면 그게 한 모임당 4회 정도 열리니까 저희가 한 600에서 700개 정도가 개최가 되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4명이서 컨트롤하니까 저희가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 효과적으로 그 모임의 QC도 진행을 하면서도 뭔가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운영 자동화들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모임 7일 전에 과제가 나간다든지 모임장이 질문을 안 올려줬을 때 푸시가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산화하고 자동화하려고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표님이 지금 현재는 아주 적은 소수의 인력으로 또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회사를 운영하실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돈을 그런데 미래는 대표님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타겟하는 게 결국은 누구나 들어와서 방을 만들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이라고 할까요? 모임을 개설하고 그 모임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건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컨트롤 하에 회사의 컨트롤 하에 이렇게 일일이 다 그 방을 다 뭐라고 그럴까 제어하는 이런 형태로 갈 건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가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우리가 혹시 뭔가 타겟하는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전자 후자로 나눴으면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조업 같은 방식으로는 크게 확장도 어렵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후자라고 하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나 들어와서인데 그 누구나의 기준을 저희 플랫폼에서 설정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 오픈 마켓을 지향한다는 얘기죠.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사
방을 만드는 사람 자체가 네, 모임을 만드는 사람 자체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문화나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의 인터뷰를 통과하는 마치 에어비앤비에서 집이 없는데 집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지 집을 올리는데 저희도 그러면 그 커뮤니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은 넘어서야 하게 되고 그렇지만 나름의 검증되기 전에 제 생각에 검증을 양 사이드로 할 것 같아요. 저희 플랫폼에서 한번 고객이 한번 그 장치들이 넘어섰을 때는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보장해주는 범위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차등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했던 것처럼 공간과 호스트와 모아주는 것까지 보장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비용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때 송강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 클래식 좋아하는데 클래식 같이 들을 사람을 조금 괜찮은 조건에서 같이 가고 싶어요. 대표님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클래식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근데 주변에 친한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클래식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괜찮은 사람들의 페르소나도 확인을 하면서 모아주는 거를 같이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것들을 모아주는 것만 저희가 보장을 하는 거니까 비용이 좀 또 다운이 되겠죠. 그리고 컨텐츠만 보장을 할 수도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컨텐츠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12명 정도가 같이 모였을 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비용을 다운하는 대신에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와 모아주는 걸 같이 보장할 때 컨텐츠만 보장할 때 모아주는 것만 보장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나뉘어서 보장 범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처음 시작이 넷플릭스... 잠깐만 죄송합니다. 두 번 그러면 이제 혹시 벤치마킹하는 대상이나 그게 뭔가 어떤 서비스가 지금 외국에 있는 어떤 서비스다 또는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대상이나 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통 기존에 미덥이라는 서비스 같이 좀 사람들을 모아주는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의 본질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갈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해석들이 계속 들어가는 게 서비스에는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모델이다. 네, 아직까지. 네. 이 대표님. 아니 처음에 시작이 넷플릭스 보고 이제 그 관련 내용을 나누는 맞아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넷플릭스 영향력이 어느 정도예요? 일단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아직은 넷플릭스나 영화 보고 나서 만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긴 하고 그런 것들에서 그 주제들을 펼쳐가는 식으로 가요. 그렇지만 같이 보고 만나는 어떤 컨텐츠들은 사실은 제한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경험하는 주제들이 사실 더 메인이라는 것들을 고객들도 이제 인지하는 것 같아요. 5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카테고리가 넓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 시즌에 와인이 120개 모임이라고 하면 와인 모임 수요가 많아서 7개 정도 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와인이나 위스키 모임도 100개 이상씩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 카테고리별로 그 주제에 맞는 형태들로 계속 해킹을 하고 싶은 거죠. 예, GDTV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송은관 대표님이 늘 강조하시는 그 스케일업 전략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트레바리도 성공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가지만 앞으로 10배가 아닌 100배, 1000배 성장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트레바리, 퍼블리 등도 스케일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일업에 대해서 또.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이번에 IR 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도 이번에 IR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 VC분들, 투자자분들은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만배가 돼?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만배 만들지? 이렇게 저희는 10배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저희는 이미 저희보다 앞에 나왔던 스타트업들을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 일단 뭐
타링이라든지 프리비라든지 그런 컨텐츠 스타트업들이 생각하는 어떤 매출을 내면서 가는 방식으로 저희는 10배, 20배 이상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10,000배, 1,000배로 가는 것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 사람들이 연결되는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컨텐츠 소비를 같이 한다의 플랫폼인 것 같은데 컨텐츠 소비를 같이 할 때 사람을 모아주니까 프로필이 저희한테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적인 영역에서. 그러면 그 방식을 연결하는 데서 저희는 더 큰 그로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도시에도 보통 비즈니스 할 때 저희 링크드인 쓰잖아요. 열심히 채우죠. 이력서 만들려고. 근데 왜 좀 보편적인 형태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레주메들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도 링크드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형태들에 대해서 답은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계속 그때 데이트들도 이벤트로 진행하면서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도 내 만남의 목적에 따라서 이력서를 다르게 채우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궁금한 것도 하나는 그 스케일업은 좀 이따가 좀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조금 더 사실 스케일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선 그 모임을 만드는 분들의 성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참석하시는 분은 여성이 70%? 네. 75%? 75%? 네. 네. 그러면 모임을 만드시는 장들의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모임장들 다 알고 있으니까 한 5대5, 6대4 정도 거의 비슷하죠. 남녀 성비 6대4라는 건 남성이 6 아니면 여성이 6? 시즌마다 다른데 6사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즌마다 어떨 때 남자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 어떨 때 여성분들이 많기도 하고 되게 재능 있으신 거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임 안에서 분쟁이나 네. 그 다음에 일종의 상업화나 네. 그 다음에 뭐 어뷰즈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식의 뭔가 이렇게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나 뭔가 프로세스가 있어요? 저희가 부드럽게 넣지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신청하면 바로 문자가 날아가요. 당신은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왔을 때 당신 어떤 성향입니까? 그렇게 반장 될 수 있어요. 뭐 저는 옹호자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과 동시에 커뮤니티 가이드를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하고 동의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첫 모임 시작할 때 OT 자료에 여기에서 넷플 연가에서 좋은 대화와 경청을 위한 것들을 첫 모임에만 한 1, 2분 정도 읽게 만듭니다. 같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임에 반장이 뽑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반장이 첫 번째 모임 끝나고 이 모임에서 나왔던 좋았던 이야기와 사진들을 기록하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이 모임에서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분들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첫 번째 바로 경고하고 두 번째도 그렇다고 하면은 100% 환불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네. 그런 건수 같으리나 그런 케이스들을 지금 다 이렇게 모으고 계세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사람의 행동을 되게 긍정적으로 이끄는 쪽으로 장치를 되게 많이 하는데 발언권이 있고 이 모임에서 지지를 받는 3명이 목소리를 내고 장악을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이 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게 퀄리티 타임을 보장하는 곳에 높은 비용을 내는 이유는 저희가 포맷하고 있는 커리큘럼 자체의 어떤 알찬 거랑 이 비용 자체가 애초에 큰 필터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장치들로 인해서 사실 한 시즌에 예를 들어 1,000명이 모였다 치면 그런 케이스는 한두 건도 안 일어나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난 케이스가 별로 없다? 환불해 준 케이스가 그래도 몇천 명에서 한두 명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없으면 제가 조금 더 질문. 자, 그러면 이제 가시죠. 네, 그 디테일 아까 이제 서비스를 조금 더 아까 세 분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세 분에서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초반부에 하셨어요. 네. 그게 뭐예요, 대체? 세 분에서
간다. 10명 중에 3명 이야기하시죠. 아니요. 그럼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카테고리를 좀 세분화해서 나가는 뭐 그런 비슷한 류의 말씀. 그러면 제가 이제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 우선은 이제 우리 서비스의 장점은 굉장히 사람들의 욕구가 조금 더 아주 이제 세분화되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고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음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클래식 음악인데 나는 브람스야. 나는 브람스인데 꼭 뭐 예를 들면 브람스의 뭐 심포니가 됐던 나는 뭐 바이올린 협주가 됐던 아니면 뭔가 소나타가 됐던 이걸 딱 여기에만 얘기하고 싶어라든가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될 수 굉장히 카테고리가 심화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과 뭐 어떤 연관성이 있나 해서 사실은 여쭤본 거였어요.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시는 이 카테고리가 방식들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보장해주는 방식은 사실은 나는 오늘 그냥 미슐랭 레스토랑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만 필요해 할 때가 있을 테고 나는 미슐랭 레스토랑에 갔을 때 거기에 가는 기본적인 에티켓과 그런 어떤 미식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배우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을 테고 어떨 때는 그런 미슐랭 가는 지식과 같이 갈 사람까지 모아줬으면 좋겠어가 다른 거죠. 저희는 그 니즈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싶고 그거는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촘촘하게 니즈를 채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슐랭 레스토랑을 같이 갈 사람들과 모아주는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가르쳐주는 거는 강사비만 내면 되겠죠. 그리고 같이 가는 것도 사람들도 모아주면서 그런 지식까지 4번에 걸쳐서 관계도 만들어주면서 컨텐츠까지 배울 수 있게 해주면 가격이 높겠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건 지금 이거고요. 그 모아주는 것과 컨텐츠 하는 것들은 계속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히. 감사합니다. 자, 네 분의 역할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있는 4분 중에서 예를 들면 기획자, 개발자, 어떤 뭐 구별을 굳이 다 한다면 어떻게 되는 역할인가요? 제가 있고 저는 이제 굳이 따지면 컨텐츠 쪽이긴 하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보지만 컨텐츠 2명 그리고 제품 쪽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줄 아는 친구 2명 그리고 사실 개발도 하지만 운영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네플랭과 시작하기 전에는 뭐 부업도 같이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고 컨텐츠 기획은 컨텐츠 기획과 운영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건 4명이니까 모임이 3개월에 한 600~700개 열리니까 이걸 좀 케어하기에 노력을 많이 하긴 했죠. 머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이제 트레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소를 제공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장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내부에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그때도 한 30~40명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도 예를 들면 제가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숫자로 보면 이렇게 그 모임이 늘어나면서 우리 어차피 이게 지금 사람의 손이 가야 되는 거죠. 다 완전한 이게 휴먼 터치가 없을 수 없는 서비스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강사를 아까 본다든가 아까 뭐 중간에 15분은 가서 꼭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대체 한 사람당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보고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거 끝나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냥 휴먼 터치가 필요한데 휴먼 터치가 내부 팀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외부에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저희는 지금은 3분 있으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첫 경험들을 저희 공간이 아니잖아요. 저희 공간이 아니면은 장점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고요. 유연하고 확장성이 가능하다는 건데 두 번째는 휴먼 터치가 닿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공간들에도 저희가 그 역할까지도 어떻게 보면 모임 전체에서 비용으로 녹여서 파트타임으로 퀄리티가 컨트롤이 가능하게
우리 공간이 아니지만 우리 공간인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은 구축해.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보유해야 되는 인력이 얼마나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사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죠. 내부 인원 자체가 그렇게 모임 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모임이 늘어났을 때 특정 비용은 첫 모임에 가서 아까 15분 정도 이야기해주고 세팅을 해주는 그 비용에 녹아 있는 거지, 그게 저희의 추가 늘어날 때마다 생기는 추가 채용이 필요한 영역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영역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두면 되니까 어떤 풀을 사람 풀을 만들어두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모임장이 적극적으로 그걸 뭐 15분 동안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직원분이 가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인력 의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오히려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면 방금 생각났는데, 에어비앤비가 있지만 거기에 공간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 채용이 있지는 않지만 거기도 휴먼 터치가 들어가는 영역은 청소거든요. 그죠? 저희도 청소, 어떻게 보면 거기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케어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영역인데, 그것들을 방이 늘어날 때마다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파트타임으로 꼭 그것들을 비용에 녹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000배 갈 수 있느냐는 일단 제끼고, 1000배 잠깐 제끼고, 100배도 제끼고. 자, 아까 10배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 10배 정도 하면 이제 한 기수에 대표님 아까 분기로 보면은 지금 2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지금 이제 마지막 보여주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2억이 10배로 20억이 되는 게 얼마나 걸릴 건가 하는,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그때 모임 수와 그 다음에 뭔가 참석하는 사람, 물론 모임 수가 정해지면 뭐 사람 수는 대충 정해질 테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아까 장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2년 정도. 2년? 그러니까 8번 정도 앞으로 더 하면. 그리고 그러면 8번은 아니고 아마 저희가 상시로 오픈하는 것들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즌제가 아니고 계속 상시적으로 오픈됐을 때 한 분기에 매출이 20억을 넘는 것들은 2년 정도, 2년에서 2년 반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